지금 나오는 등급 코스는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47, 48 이렇게 얘기하는데 50이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50이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저 새끼 내 점수가 있는데 아니야. 50이야 이거. 왜 50인지는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새로움이 없어. 문제. 새로움이 전혀 없어. 다 기출 EBS에 있는 그림이야. 처음 본 그림이 4번 실험 문제. 4번 실험 문제만 처음 본 그림인데 그거는 처음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하나씩 보면서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 일단 하나씩 볼게. 자, 일단은 EBS 교재 위주로 해서 이제 문제 배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들 배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게 14번하고 20번 정도, 14번하고 20번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어려워할 만한 형태의 문제고 14번, 20번. 나머지는 좀 어렵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문제 개수는 6개, 7개, 7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문제 개수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작년에도 48이었는데 이제 올해도 거의 48, 47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9편까지 시험이 다 쉬었거든.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지구과학이 1컷이 9편까지 계속 한 개였어. 그러다가 수능 때 털었거든. 근데 수능 때 털었다는 얘기는 수능 때 어렵게 냈냐?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수능 때 정상적으로 냈어. 정상적인 난이도로. 한 2개 정도 틀리는 게 1컷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9편까지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계속 쉽게 내다 보니까 얘들이 방심을 하는 거지. 아, 좀만 해도 되네. 굳이 많이 할 필요 없겠네. 그럼 9편 이후에 공부에 박차를 가야 되는 시점에 공부에 박차를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학은 됐고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그만이 되고 나는 이제 부족한 국어나 수학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꾸준히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돌아서 나중에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지금 시점에. 하나도 어렵지 않다. 문제가. 되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끝까지 공부해야 돼.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학원을 계속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를 계속 하라는 얘기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시험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만큼을 유지를 해야 이 점수가 유지된다는 거야. 줄여도 유지된다는 아니야. 줄이면 떨어져. 근데 점수가 좀 안 좋았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만큼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보다 더 해야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건 꼭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쉬었다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었다는 건 뭐냐면 봤던 그림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봤던 그림이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먼저 보여줄 거야. 이 문제가 어디서 봤는지 보여줄 테니까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봐라. 자, 1번부터인데 1번은 수특 97쪽에 15번 문제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우랑 우박이랑 집중호로 나왔어.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집중호 대신에 황사로 바뀐 거지. 집중호 대신에 황사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런 류의 문제를 소개를 한번 했다고. 물론 이거는 한 문제만이 아니야. 많은데 가장 최신에 있는 문제로 지금 비교해서 보는 거야. 가장 최신에 있는 문제로. 자, 그래서 1번 보면 다음은 내우, 우박, 황사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냈다고. 첫 번째 A가 뭐라고 했냐. 내우는 성숙 단계에서 자 일단 내우의 발달 단계를 보면 얘는 적은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 소멸 단계가 있었는데 안 좋은 모든 현상은 성숙이었지. 안 좋은 모든 현상은 성숙이었어. 그래서 성숙 단계 때는 강한 바람, 그러니까 천둥 번개도 치고 강한 바람, 돌풍이 불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지. 그리고 유일하게 내우 단계에서만 성숙 단계에서만 이때만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공존을 하지.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내우는. 그러니까 성숙 단계 천둥 번개 동반 맞아. 두 번째 우박이 생겨야 되는데 우박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우박이 내려오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우박이 생기는 거잖아. 위아래로 움직였어야 돼. 그러면 우박이 생기려면 일단 얘가 생기려면 이제 보통은 내우의 성숙 단계 혹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였잖아. 그래서 우박의
성장 조건이 있었거든. 우박의 성장 조건이 있었다고. 우박의 성장 조건이 뭐였냐면 강한 상승 기류.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했었고, 두 번째 관행강 물방울. 관행강 물방울이 있어야만 우박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물론 여기서는 묻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다 이거라고. 자, 세 번째 황사. 모래바람 날라오는 거잖아. 편서풍 타고. 편서풍 타고 모래바람 날라오는데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때냐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었는데 가을엔 잘 안 오지. 가을은 여름 다음이다 보니까 모래가 좀 젖어 있지. 그래서 띄우질 못해. 그래서 겨울 다음에 모래가 많이 잘게 부서져 있을 때 그때 띄어서 날라왔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름 안 되고, 얘는 층운형이 아니라 강한 상승기류니까 적운형 구름이 돼야 돼서 안 되지. 그래서 A가 맞다 이거지. A가 맞다. 물론 이제 사람의 배치는 기존의 문제의 패턴을 좀 벗어나긴 했지. 원래는 센터의 여학생이 맞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진 않지. 다만 이제 시선으로 힌트를 주긴 했지. 모두 다 얘를 의지하고 있다 지금. 모두 다 A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A는 맞다고. 2번. 자, 2번 문제는 수특 33쪽에 3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요때는 두 개를 다 줬지. 가 같은 경우에는 연약권 내의 대류만 일어나는 경우, 나는 풀릉 구조론까지. 요걸 두 개 다 비교했는데 요거 제거하고 얘만 물어봤지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저 수특 수완, 기출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났어. 완벽하게 안 한 거지. 기억이 나야 돼. 그게 완벽하게 한 거야. 뭐 저 3회도 했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났다고. 그러면 한 거 아니라고. 한 게 아니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가원에서 혹시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종류별로. 근데 야, 다 필요 없어. 기출, 수특, 수한만 잘하면 너 다 맞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야. 구평은. 그 세 개만 하면 너 다 맞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 쉽게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겠지. 수능에서 한 2개 정도는 걸리적거리는 문제를 낼 거야. 하지만 다른 걸 해야만 풀 수 있게끔 만들진 않을게. 이런 걸 보여준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 항상 충실해야 돼. 기본 개념에. 자, 어쨌든 2번 그림은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면 뭐야? 판구조론이라고. 이거 지금 판구조론 얘기하겠다 이거야. 판구조론. 자, 그럼 기억.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맞잖아. 왜? 자, 해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 그러면 판의 무게 때문에 얘가 들어가지? 판의 무게 때문에 얘가 들어가. 얘가 뭐야? 잡아 당기는 힘이지.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이 잡아 당기는 힘에 의해서 해령에서 빨려 나오지. 이렇게 양쪽으로 빨려 나왔다고. 이게 밀어내는 힘이었고, 이게 밀어내는 힘이었고, 그리고 이게 경사져 있다 보니까, 경사져 있어서 여기는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하지.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연약권 내에 대류가 있잖아. 연약권 내에 대류가 있다고. 연약권 내에 대류가 있어. 이거를 위에 판을 싣고 간다 해서 싣고 가는 힘, 내지는 끌림 힘. 이거 다 판구조론 설명 가능하지? 기억 맞는 거지. 원동력 설명 가능하다고. 니은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그런 얘기 했었어. 해양 지각은 생성과 소멸이 있지만 대륙 지각은 생성과 소멸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대륙 지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늙은 땅이 있는데, 해양 지각은 소멸을 하다 보니까 늙은 땅이 없다. 나이를 먹어봐야 2억 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 작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이거 가지고 설명한다고. 디귿 뜨거운 풀음이 핵과 멘틀 경계 부근에 생성돼서 상승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말 자체는 맞는데 이건 판구조론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얘는 풀릉 구조론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라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4번 기억 니은이 된다 이거야. 4번 기억 니은. 자, 3번은 없어. 3번은 없어. 최근 문제는 없어. 되게 옛날 문제는 있겠으나 없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많았어. 이런 유의 문제는 많았어. 보통의 문제들은 어떻게 돼 있으냐면 이게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지.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선으로 돼 있어. 여기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지금 A 지역을 보면 A 지역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온이 계속 하강해.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수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발달했다?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는 거잖아. 이 지역은 지금 수온약층이 발달했다고. 근데 수온약층은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안정한 층이었다고. 안정한 층이라는 얘기는 연직 운동이 없다는 거지. 여기는 연직 운동이 없어. 그러니까 혼합작용이 없었다고. 혼합작용이. 근데 여기 B지역은 지금 보니까 온도가 계속 일정하잖아. 0에서 50m까지. 그럼 얘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니까 얘는 뭐가 발달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건 뭐니? 불안정하다를 의미하지. 여기는 기층이 여기 해수는 불안정하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자, 그래서 기억. 수온만을 고려할 때 자, 해수면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고. 수온에 반비례했다고. 근데 A는 표층의 수온이 22도고 B는 수온이 대략 14도쯤 되니까 용해도는 누가 좋다? B가 좋겠네. 그럼 A가 B보다 크다. 틀렸네. 자, 니은 수온이 14도씨. 자, 여기다 선을 쭉 그으면 14도씨. 14도씨에서 해수의 밀도는 B는 여기 밀도선에 걸려 있고 A는 여기 걸려 있고 B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B 지역이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B 지역이 밀도가 더 크다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네. 디귿. 혼합층 누가 발달했다고? B가. 그럼 A가 두껍다가 아니라 B가 두껍다가 되는 거지. B가 두껍다 이거지. 그래서 2번 니은. 자, 4번도 없어. 이런 그림의 문제는 없어. 이거는. 없는데. 자, 문제에서 일단 보면 첫 번째. 퇴적구조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퇴적구조라고 했으면 무조건 답을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일단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퇴적구조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100ml 물이 담긴 원통엔 유리 접시에 이건 됐는데 입자 크기가 16분의 1mm 이하인 점토 100g을 넣었대. 점토만 넣었잖아. 그럼 일단 점이층이 탈락. 점이층리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섞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점이층리가 될 수 없어.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백열 전등 아래에 원통형 유리 접시를 놓고 전등빛을 비춘다. 전등빛을 비추기만 하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층리하고 연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방향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뭐가 흘렀다, 뭐가 불었다, 뭐가 움직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사층리나 연운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고정이거든. 아예 움직임이 없어. 그럼 얘네들은 안 돼. 얘도 안 된다고. 그럼 얘는 건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문제 보면 이거 보자마자 건열이야. 이거 보자마자 건열인데 굳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제끼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제끼면. 그러니까 얘는 건열이라고. 건열보였다 이거지. 기억. 건열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풀 때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얼토당토하는 쉬운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문제 풀 때 이런 짓을 해야 돼.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조건마다 다 하나씩 건드려야 된다고. 확인 작업. 그리고 보기가 틀렸을 때 이 보기가 맞으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건 이제 고득점인데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30점 중반 정도 되면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우각에서 저는 판구조로는 됐고요. 이제 판구조로 안 해도 되고 저는 고지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럼 넌 판구조로는 틀려요. 네가 됐다고 하는 건 꼭 틀린다. 희한하게 시험만 가면. 됐다고 해도 해야 된다. 아니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그럼 더 풀어야지. 자신감 있으면. 안 돼. 아직 수능 본 거 아니잖아. 지금 조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 불편하게 해야 돼. 불편하게 해야 돼. 자, 니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모습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잖아. 자, 이 퇴적 구조는 여감층.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왜 여기서 점토로 실험을 했는데 왜 자갈 얘기를 하냐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점토에서 잘 관찰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자, 5번. 자, 5번 문제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타원은하와 불규칙은하 특징 비교하는 거. 물론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되게 많지. 그나마 제일 유사한 걸 찾아서 보이는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봤을 거야 이거는. 근데 자 불규칙과 타원운하 나왔을 때 얘가 불규칙이잖아. 불규칙이 나오고 타원운하 나왔을 때 무조건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타원은 무조건 늙은 별. 그리고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붉은 색깔 별이 많다. 이 특징을 주로 얘기한다 그랬고 불규칙은 성간물질이 많다. 근데 성간물질은 설간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되지. 그 성운 속에서 별이 탄생하잖아.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은 별이 많고 푸른 별이 많은데 어린 별들이 많았다 이거지. 어린 별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온다. 그럼 기억, 가는 불규칙이고 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 틀렸지? 나는 붉은 별이 많고.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 누가 늙었니? 이건데 가가 어리고 나가 늙었지. 그럼 가가 나보다 적다.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 첫 장 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자, 6번. 자, 6번 문제는 수능 완성의 144쪽에 15번 거의 스타일 비슷한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2교재 문제. 최근에 했던 문제. 이런 류의 문제도 역시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라고. 평상시 많이 풀었던 형태들의 문제라고. 새로운 형태가 아니야. 얘. 자, 그러면 보자고. 그림 가는 HR도의 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별의 물리량 나오면 본능적으로 같은 라인이면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묻든 안 묻든. 그러면 기억의 광도와 니은의 광도는 같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지금 숫자가 불분명하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 그 말은 계산 안 시키겠다는 얘기야.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계산은 안 시키고 그냥 정성적으로 비교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온도 자체가 기억이 니은보다 온도가 높아. 근데 별의 광도가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같아야 돼. 그럼 작아야 되지. 반지름의 크기가 누가? 니은이 커야 된다 이거지. 니은이 반지름이 커야 돼. 이런 관계가 돼야 돼. 자, 두 번째. 니은 디귿 세로줄이잖아. 얘도 해야 된다고. 세로줄이니까. 자, 니은하고 누구하고? 디귿하고 온도가 똑같아. 근데 광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대. 그러면 반지름이 니은이 디귿보다 반지름이 크구나 이거지. 또 요거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볼게. 자,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지금 반지름은 니은이 제일 커. 왜냐면 여기서도 크고 여기서도 크니까.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작아. 그치? 자, 광도계급. 광도계급이 뭐였냐면 별의 종류 구분할 때 1. 초거성 2번에서 4번 거성 5번 주계열성 7번 외성 이렇게 나누잖아. 이렇게 나누는데 자, 다시 생각을 해봐봐. HR도가 이렇게 있을 때 주계열이 이렇게 걸린다고. 주계열이 이렇게 걸려. 그리고 거성 대충 이렇게 걸리고 초거성 이렇게 걸리지. 그리고 외성이 이렇게 걸려. 그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계열성을 제외한 나머지 별들은 광도가 비슷해. 주계열성을 제외한 나머지 별들은 광도가 비슷하다고. 같은 계급에 있으면, 같은 광도 계급이면. 그러면 자,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 얘네는 일단 광도가 다르잖아. 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거성이나 거성이나 외성으로 같은 광도 계급을 갖는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그건 힘들다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광도 계급이 같다면 주계열일 수밖에 없어. 주계열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광도들이. 주계열은 다양하게 나타나. 근데 주계열끼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좌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온도 얘네가 다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지. 다 같이 커지든가 다 같이 작아지든가.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표면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다르대. 이거는 주계열 조건에 부합이 안 돼. 그럼 쟤는 광도 계급이 주계열끼리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 광도 계급이 같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지는 게 더 중요해. 왜?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다 따져봐야 돼. 다 따져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개념들을 끌어내봐야 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자, 디귿. 디귿에서는 이건 계속 얘기했어. 이거 외우라 그랬지? 중성수소 흡성 강하게 나오는 거 누구라고? A형. 칼슘 이온선 누구라고? K형. 얘가 세게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디귿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어. 근데 5,000하고 3,000 사이거든. 근데 G형이 얘가 6,000도잖아. 그럼 얘보단 낮아. 그럼 아무데나 선 쭉 갖다 그으면 중성수소는 요 정도인데 칼슘 이온선은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칼슘 이온선이 훨씬 강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는 거지. 디귿은 틀렸다 이거라고. 그래서 외워야 할 것들은 좀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 1번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1번 기억. 자 7번. 7번도 기출 문제. 몇 년도인지 여기 써있다. 몇 년도 문제였는지는. 자 그리고 수능 완성. 이제 최근 거는 수능 완성. 40페이지 1번. 대놓고 있다 똑같이. 심지어는 위치도 똑같다 지금 A12. 여기 위치까지 다 똑같다 지금. 다만 중간에 있는 두 개를 빼먹은 거지 BD를. 자 어쨌든 그림은 자 그럼 문제를 볼게. 자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이라는 식이 A, B, C를 나타냈다. 자 일단 A 저기 B 요때까지가 딱 고생대 끝나는 시점이지. 크게 보면 이게 고생대지.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오르도비스기 말, 얘는 페른기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여기가 중생대 끝나는 지점이지. 여기가 백악기 말이 되겠지. 중생대. 여기가 중생대가 된다. 이거 중생대. 자, 첫 번째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작잖아. 이건 넌 눈이 있냐 물어본 거야. 시력을 물어봤다고. 시력. 그러니까 틀렸지. 이게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력이거든. 내가 눈이 안 나빠져. 계속 1.5야. 근데 내가 월요일날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눈이 짝재기가 됐더라고. 왼쪽은 여전히 1.5인데 오른쪽이 0.7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 했더니 나 시력이 안 좋아졌네. 한쪽이 0.7이야. 그랬더니 내가 너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지? 그랬더니 해봐 늙어서 그래. 노안이 오는 거고 눈이 완전히 짝짝이해서 관리 잘해라. 좋다고 막 나처럼 막 썼다가 큰일 난다. 조심해라. 니은 A와 B 사이에 최초의 양서류 이게 뭐야? 육상동물이지? 최초의 육상동물이 출현한 게 고생대냐 이거잖아. 맞잖아. 고생대 중기 때 출현하지. 대범기 때. 근데 이거 수특에서 뭐라고 써놨니? 사지동물이라고 써야지. 사지동물. 다리가 생겼다 이거잖아. 다리가 생겼다. 육상동물 얘기하는 거야. 육상동물. 디귿. B하고 C 중생대 때 생기는 산맥은 안데스지? 이때는 안데스가 생기잖아. 안데스. 히말라야는 언제 생기는데? 신생대 말기. 이때 생기지? 신생대 4기 때 생긴다. 4기 때. 그래서 니은. 2번 니은. 자 8번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 문제 찾기도 힘들고 그냥 기본 개념책에 있어. 이 내용은. 온대저기압의 그냥 정의지. 정의. 온대저기압 개념 설명이 될 때 이렇게 들어가. 책에 보면 있어. 개념책에. 이 그림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제로 준 거야. 요걸 그대로 문제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너네 기분이 좀 나빠야 돼. 얼마나 도대체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너무 성의도 없고 문제 낸 거 자체가. 그냥 기본 개념이야.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림은 온대저기압 중심이 북반구 어느 관측소에 자, 북쪽 통과한대. 북쪽을 통과한대. 그 말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한랭, 온난 이렇게 있으면 관측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갔다 이거잖아. 요 위를 지나갔다. 북쪽을 통과하게 되면 온난과 한랭이 다 지나가게 된다 이거잖아. 근데 그것도 모를까 봐 또 써줬어요. 둘 다 지나갔대. 원래 북쪽이라고만 쓰면 그냥 둘 다 지나갔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혹시나 그걸 간과할까 봐 한번 써줬어.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남동, 남서, 북서. 뭔가 나왔을 때 온대저기압이든 태풍이든 뭐가 나왔을 때 바람 주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딴 거 볼 필요 없이 바람 가지고 구분하면 돼. 그럼 얘 지금 여기서 한번 바람 꺾이지. 요 시점. 그럼 여기서 전선 통과 시점. 다시 여기서 바람 요때 꺾이지. 전선 통과 시점. 대략.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지나가니까 기온 높아지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한랭 지나가니까 기온 떨어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온난 전선이 여기 배치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한랭 전선이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 한랭 전선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때 한랭 전선이 통과하게 된다 이거지. 이때. 그래서 얘 옆에서 보면 여기 한랭이 이렇게 있고 온난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위치한 지역의 기온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거라고. 원래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거 지운다.
이거 안 줘. 이거 안 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줘. 그래서 북쪽인지 남쪽인지 찾게 만들고 두 번째 바람 당연히 안 줘. 바람 안 줘. 물리량만 줘. 그리고 기압이랑 기온도 지워. 안 줘. 너 보고 다 찾으라고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문제야. 근데 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어. 그냥 싹 다 줘버렸어. 자 그럼 기압.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이때잖아. 이때야. 이때 바람이 뭐 불었냐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바람 불고 있네. 남풍. 남풍. 니은 A일 때 이때 관측소 상공에는 온난 전선면이 있다. 지금 여기 위에 전선면이 있냐고. 없잖아. 전선면은 B나 C에 있지 지금. 주어진 지역에서. 디귿. 관측소에서 B하고 C 사이 이때 뭔데? 한랭전선 뒤쪽. 그럼 두꺼운 구름. 저군형 구름이 관측되는 거지.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 그래서 기역 디귿. 8번에 기역 디귿이라고. 자 9번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수능 완성에도 있고 수능 완성에서도 똑같이 이 형태의 그림은 있고 A, B, C 지역은 나오는 건 거의 또 정해져 있고 다만 무슨 차이가 발생을 했냐 이거지. 원래는 그래프가 지온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 나오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 나오고 그리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온 곡선만 지어놨지. 얘만 싹 지어놨다. 얘만 지어놓고 문제에 줬어. 자 그럼 보면 자 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 B, C를 나는 깊이에 따른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냈다. 일단 A 지역 여기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는 지역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서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생긴다.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 현무암질이지. 현무암질. 두 번째 C는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는 지역이지. 여기는 물의 유입에서 마그마 생기는 지역이다. 여기도 역시 현무암질. 자 B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는 거지. 여기서는 유문암질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럼 보기 보면서 보자. 자 그럼 기억. A에서는 주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돼서 아니 여기는 압력 감소. 압력 감소. 니은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이 많다. 이 말은 밝은 색이 누구니 이거니까 유문암질이 밝은 색이지. 그럼 B가 커야 돼. B가 C보다 높다. 디귿. 기억은 이걸 틀린 애들이 있던데 기억은 너무 물에만 집중을 한 거거든. 이걸 틀리면 물에 엄청 집중해갖고 기억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야 여기 요거 지금 뭐야?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잖아. 그래서 물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게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 뭔데? 대륙지각이 화강암으로 돼 있지. 얘가 생기는 건 무조건 대륙지각 쪽이어야 돼. 대륙지각 쪽에서 마그마 생기는 거라고. 얘는 지금 누가 녹아? 멘틀이 녹잖아. 멘틀이 녹은 뭔데? 현무암질이야. 그럼 멘틀이 녹으려면 얘나 얘가 녹아야 된다고. 근데 얘는 안 녹으니까 얘가 녹잖아. 얘가 물이 유입돼서 이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B가 C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 B가 돼야 된다고. B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이 된다고. 자 10번은 이렇게 두 개는 묶은 적이 없고 이제 보통 기출에서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하고 엮었어.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하고 엮어서 암흑 물질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은하 회전 속도에서 이런 얘기는 했었단 말이야. 자 원래는 이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측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다는 건데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는데 빛을 쐈더니 검출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관측이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빛이 휘더라고. 빛이 휘었다는 얘기는 공간이 휘었다는 얘기니까. 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구나. 즉 암흑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확인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10번 보면 그림 가는 현재 구성요소, 우주 구성요소 비율. 현재 건 외워야 된다 그랬어. 순서. 제일 많은 게 암흑에너지. 두 번째가 암흑물질. 얘가 보통물질. 근데 암흑에너지는 뭘로 찾았냐? 1A형 초신성 밝기 변화 가지고 암흑에너지의 존재 찾았고 암흑물질의 존재는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 이거 가지고 암흑물질의 존재 찾았고 보통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전자기파
전자기파 이용해서 그냥 찾았어. 자, 두 번째, 나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나타냈다.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이게 이제 그 책에서는 비슷하게 뭐 했었냐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큰 천체가 중간에 있었는데 뒤에 K사 빛이 휘어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얘가 4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도 그냥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줬다고. 그러면 첫 번째 A. A는 보통 물질이잖아.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보통 물질. 니은. 현재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 그러면 C.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자, 어떻게 됐었냐면 상대적 밀도는 암흑 에너지는 유지가 됐었고 이제 상대적 밀도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암흑 물질은 줄었고 보통 물질도 줄었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했잖아. 근데 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우주의 부피가 팽창을 하면 얘네들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감소해야 되지. 암흑 에너지는 밀도값이 유지된다는 건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도값이 유지된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고. 그럼 C는 증가하고 있는데 B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모는 증가하는데 분자는 감소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소하는 거지. 감소한다 이거지. 됐어? 디귿. 나를 이용하여 B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맞잖아.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거라고. 해서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됐니? 자, 11번. 11번은 대기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수송을 얘기하는 건데, 자, 기출 문제 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지금 그냥 섞어서 얘기했는데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 수송을 따로 낸 문제가 있어. 이거 합쳐서 그린 거거든.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던 게 있다고. 대기와 해양에. 얘도 마찬가지로 북쪽 수송, 남쪽 수송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낸 것까지 똑같아. 표현 방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그랬을 때 그림은 대기에 의한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량, 연평균 수송량인데, 자, 순환의 역할이 다 똑같다 그랬다. 순환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냐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의 역할이라고 했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이었다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적도야.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반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고위도로 가는 거지. 그럼 북반구에서는 에너지 수송을 어디로 한다? 북쪽으로 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을 해야 되니까. 남반구는 고위도가 어디야? 남쪽이지. 그럼 남반구에서는 에너지 수송을 어디로 한다? 남쪽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가 북쪽이래. 얘 지금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가 북반구네. 여기가 북반구인 거지. 얘는 에너지를 남쪽으로 하잖아. 지금 수송을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는 남반구라고. 여긴 남반구가 된다고. 일단 북반구, 남반구는 에너지 수송 방향 가지고 추정한다. 에너지 수송 방향 가지고. 자, 그래서 기억. A에서는 대기대 순환의 간접 순환. A는 지금 30도하고 60도 사이니까 패럴 순환이 나타나. 패럴 순환은 간접 순환이지. 패럴 순환은 간접 순환 내지는 역학적 순환이라고 하지. 자, 니은.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북쪽 발. B에서는 헤들리 순환 맞지?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북쪽으로, 그 말은 북반구다 이 얘기잖아. 에너지를 북쪽으로 수송한다는 건 북반구다 이 얘기니까. 맞네, 니은도.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반구에서 형성된 한류잖아. 근데 이 지역은 지금 남반구거든? 남반구에서 형성된 한류가 누구야? 페루 해류 내지는 벵갈로 해류지. 캘리포니아 해류는 요 동네에 생겨야 돼. 북반구에서.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지. 3번 기억 니이 된다고. 3번 기억 니은. 자, 12번도 자, 기출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 표시해 놓고 이렇게 표시해서 지금 문제는 요 그림만 나와 있잖아. 요 과정에서 진화 과정 중에서 어디가 되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걸 물어봤었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딸랑 이것만 그려놨다고.
딸랑 이것만 그려놨어. 그럼 얘는 지금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 어느 시기잖아. 그러면 중심핵이 수축이잖아. 이게 헬륨 수축하는 거지. 주계열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하고. 그러면 이 바깥쪽은 수소 팽창을 하는 거지. 이 바깥쪽에는 수소 팽창을 해. 그럼 얘는 지금 주계열에서 거성 가고 있는 단계지. 주계에서 거성 가는 단계다. 그럼 이 단계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질 거야. 왜? 헬륨 핵융합을 하려면 1억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기 위해서 온도 높이려고 중력 수축했던 것처럼 얘도 중심부에서 헬륨 수축을 하기 시작한다고.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표면 온도 자체는 팽창을 하니까 낮아지고 있다.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기억. 중심핵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아. 왜? 중력 수축으로 온도를 높여가고 있으니까. 중심핵은 온도가 높아. 니은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이 말 나오면 뭐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항상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표면 온도지.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럼 얘는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은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디귿. 수소 함량 비율은 얘 지금 중심에 헬륨만 남았잖아. 수소 다 쓴 거지. 핵융합으로. 그러면 중심핵에서 수소 함량 비율은 적겠네. 그럼 중심핵이 A 영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아야지. 수소 다 썼다고. 수소 다 썼다고. 그래서 기억이 된다고. 기억. 자, 13번. 태풍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태풍에 관련된 이제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 그동안에는 태풍에 눈이 통과하는 문제는 잘 출제하진 않았어. 근데 이번에 그냥 눈만 통과시킨 거지.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기출문제들이 이런 식이었다고. 왜냐면 기압이 최저를 찍을 때 풍속이 최대를 갖다 찍게 만들어서 눈이 통과하진 않았다. 이걸 주로 물어봤어. 그리고 물리량 그래프가 나올 때 물리량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나오면 그게 풍량이라고 그랬지. 그게 풍량이 된다고 그랬었다고. 풍량이.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일단 점 찍혔잖아. 얘가 풍량이지. 불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가 일단 풍량이야. 그럼 풍량 먼저 보자. 여기 지금 거의 동풍이었고 남동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 서풍이었고 여기 북서가 됐었다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바람 불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어쨌든 최저를 찍었잖아. 최저를 찍었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최저를 찍었잖아. 그럼 둘 다 최저를 찍었으니까 여기가 뭐야? 아, 눈 지나갔네. 이거지. 이때가 태풍에 눈 지나갔다. 그럼 태풍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 다가오면 기압은 당연히 낮아져야 돼. 기압은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기압이 점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기압은 둘 다 낮아는 지고 있거든. 근데 뒷부분을 보면 실선은 높아지다 다시 낮아지는 게 있어. 그러면 실선이 풍속이 돼야겠네. 점선이 기압이 돼야 된다 이거지. 얘가 기압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기억.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이때. 몇 시? T3다 이거고. 니은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 이때 뭐 불었어? 동풍계열이지? 통과하기 전에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었어. 서풍이 아니라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었다고. 동풍계열. 자, 디귿. 관측소에서 공기의 연직운동. 연직운동이 뭐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연직운동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니? 안정하다는 거지. 야, 문제에서 지금 그림을 줬거든? 지금 이거 보기 제끼면서 아예 안 쓴 게 뭐야? 강수량 안 썼잖아. 그럼 강수량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강수량. 비가 왜 오는데? 구름이 있을 때 비가 많이 오지? 그럼 구름이 언제 생기는데? 상승 기류가 활발할 때.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지. 그럼 기층이 불안정하다는 거지. 기층이 불안정하다는 거야. 언제? 이때가 졸라 불안정하겠네. 비가 많이 오니까. 구름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 언제? T3. 그래서 T3가 T4보다 활발하다. 맞다고. T3가 T4보다 활발하다 이거야. 이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태풍에 눈이 왔을 때 비 안 오잖아. 왜?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T4는 하강기류니까 여기선 연직운동이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준 걸 써먹으려면 강수량 못 푸는 거야. 준 걸 써먹으려면. 그래서
얘는 4번 기억 디귿이 되겠다. 이라고 4번 기억 디귿. 자, 14번은 이미 작년 수능에서도 많이 선보였던 문제고 그 후로도 많이 나왔던 문제. 다만 뭐만 달라졌어? 이땐 분광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표면 온도로 숫자를 줘버렸지. 그래서 계산하라는 거지. 태양을 상대적으로 1로 놓은 상태에서 계산해라 이거야. 계산. 자, 그럼 볼게. 자,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의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을 나타냈어.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래. 별의 종류는 이따 구분해보고. 자, 일단 빈칸부터 채우자고. 자, 표면 온도. 온도가 루트 10배면 광도는, 별의 광도는 반지름 제곱, 온도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온도만 보면 얘는 태양보다 100배 밝아야 돼. 루트 10의 4제곱이니까. 근데 반지름만 보면 태양보다 밝기가 태양 밝기의 10,000분의 1이 돼야 되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하고 다 고려하니까 얘 광도 태양의 100분의 1이지. 얘는 태양 광도의 100분의 1이 된다 이거라고. 일단 이거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얘는 보니까 반지름이 2.5배래. 반지름이. 태양 반지름의 2.5배면 얘는 반지름만 보면 태양보다 몇 배 밝아? 2.5에 제곱배가 밝아. 근데 이 값이 100은 아니잖아. 그러면 온도 4제곱에 의한 결과가 100배가 돼야 되잖아. 즉 이것과 이것의 결과를 합쳐놓은 값이 10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니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보자. 얘 x라고 해봐. 얘 x야. 그럼 x 4제곱에다가 곱하기 2.5에 제곱을 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0 나와야 돼. 100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 넘겨서 나누면 기가 막히게 숫자가 딱 떨어진다고. 딱 떨어지거든?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시험 볼 때는 이걸 곱해서 나눠?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눈치가 좀 빠르면 보일 수도 있어. 뭐가 보였냐면 봐라. 100배 밝기 차이면 몇 등급 차이야? 5등급 차이지. 100배 밝기면 5등급 차이야. 근데 한 등급 간의 밝기가 몇 배인데? 2.5배야. 그럼 이게 2.5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5의 세제곱이 돼야 돼. 그래야 100배 차이거든. 근데 2.5의 세제곱이 몇 배 차이야? 밝기가? 약 16배라고 했어. 외우라 그랬거든? 1등급 2.5, 2등급 6.3, 3등급 16, 4등급 40, 5등급 100. 5개만 외워. 그러면 얘가 16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나눠서야지. 그래,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생각이 안 되면 그냥 나눠야 돼. 그럼 얘가 2라고. x는 2가 나올 거야. 얘는 2가 나올 거라고. 2. 자, 세 번째. 디귿은 0.75니까 4분의 3이지. 그러면 얘는 4의 4제곱 그리고 3의 4제곱이잖아. 온도에 대해서는. 근데 광도가 81배거든. 니네 좋아하는 거 뭐 y. 그럼 여기에 뭐 y 제곱하면 뭐가 나와? 81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딱 보면 3의 4제곱이 81이야. 그럼 얘네들이 싹 날아가야 되거든. y 제곱이 4의 4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얼마? y 16이겠네. y 16 나온다 이거지. 얘는 16이 들어간다 이거야. 일단 수치가. 자, 그럼 두 번째 HR도에다 별 구분해보자. 자, 이렇게 HR도를 그리는데 주계열 라인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래서 뭐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야. 주계열 라인이 대략 여기 있어. 그러면 일단 위치를 잡아야 돼. 온도 제일 높은 애 기역이지. 그럼 기역은 이 라인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기역 요 라인 어딘가에 있어. 두 번째 얘는 얘보다 온도 조금 낮지. 왜? 얘가 3. 얼마니까. 얘는 2잖아. 그럼 얘보다는 온도가 좀 낮으니까 쟤는 한 2쯤 어딘가에 있겠네. 어이씨, 안 꺼졌다. 2쯤 어딘가에 있다고. 세 번째 디귿 온도 제일 낮거든. 그럼 얘는 뭐 2쯤 어딘가 대충 가도 돼. 2쯤 어딘가에 있을 거야 디귿은. 됐어? 첫 번째. 그 다음에 광도. 세로식 광도니까. 광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지금? 광도 제일 큰 애가 니은이야. 니은이 광도가 제일 커. 그러면 니은을 한 2쯤 어딘가 잡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니은이 여기 있었다고. 그 다음에 광도 큰 게 누구야? 디귿이지. 그럼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니까 디귿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지.
디귿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그럼 만나는 점이 디귿은 이쯤이 되고 니은은 이쯤이 되는 거지? 되려?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기역. 기역은 어디 있냐? 기역은 100분의 1이니까 많이 어둡네. 그럼 기역은 요 밑에 어딘가에 있겠네?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네. 기역의 위치는 여기 있어, 정확하게는. 그러면 얘가 외성이지, 무조건. 온도 높은데 광도 작으니까 얘는 외성. 그럼 하나는 주계열이고 하나는 거성이니까 얘가 주계열이겠네. 왜?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주계열. 그러면 니은이 주계열. 얘가 주계열, 디귿이 지금 외성이 된 게 기역이지. 얘가 외성. 그럼 얘는 거성이니까 홀수로 쓰자. 3이라고 하자. 3. 뭐 3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거성이었다 이거라고. 그럼 기역.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다. 이 말은 온도가 낮다. 온도 제일 낮은 게 누구니? 이거잖아. 제일 낮은 거. 디귿이네. 근데 기역, 니은 비교하네. 니은이 더 낮지? 그럼 니은이 길어야 돼. 기역이 길다. 틀렸어. 두 번째. 기역의 절대 등급과 니은의 절대 등급의 차이야. 얘네들이 지금 몇 배 차이나? 10의 4제곱. 10,000배 차이나. 100배 차이가 5등급이야. 그럼 10,000배 차이면 10등급이지. 그래서 얘는 10이 된다고. 10. 맞다고? 세 번째. 디귿이 제일 어려운 거야.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이거를 얘는 주계열이고 얘는 거성이니까 주계열은 진화하면서 수소행룡합반으로 질량을 쓰니까 주계열이 거성보다 질량이 크구나. 이렇게 풀었으면 넌 재수가 좋아서 맞은 거다. 그거는 동일한 별의 진화 과정이지. 어느 한 별의 진화 과정에서나 그렇게 비교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별 3개야. 서로 다른 별 3개라고. 그러면 HR도를 그려서 비교했어야 된다고. 지금 니은은 거성인데 여기 붙어 있잖아. 아니 디귿은. 니은은 주계열인데 여기 붙어 있고. 그럼 니은은 진화를 하면 거의 수평방을 가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니은은. 그럼 디귿은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거든. 그러면 디귿이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는 니은보다 우측 하단에 있던 별이라고. 그럼 니은보다 우측 하단에 있었으니까 니은보다 질량이 작았던 애지. 주계열일 때도 니은보다 작았어. 그럼 거성이면 이 과정으로 가면서 질량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니은보다 얘는 질량이 작을 거다 이거라고. 질량이 작을 거다. 그래서 위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5번 니은 디귿이 된다고. 저렇게 판단해서 된다. 질량 비교할 때. 자, 15번. 자, 이것도 기출에서 그냥 비슷한 건 이제 그래프로 주지 않고 그림으로 준 문제가 있었다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기압 편차하고 수온 편차 둘 다 주고 나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비교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있었거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바꾸니 물론 얘네 그래프가 각각 있었던 형태의 문제는 많이 있지. 각각 있었던 형태의 문제는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림 가는 동태평양 적도 해역과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시간에 따른 해면 기압 편차. 그러면 동태평양 기압이 낮아졌을 때 그때가 엘니뇨니까 동태평양 보자고. 얘가 익숙하니까. 떨어졌네. 비엘니뇨. A는 올라갔네. A 라니냐. 두 번째. 나는 가의 A와 B 중 한 식인데 태평양 적도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지금 깊이에 따라 수온이 증가했어.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했다고. 엘니뇨네. 그러니까 언제? B식이네. B식이가 된다 이거야. B식이. 잠 기억. 나는 B에서 측정했다. 그 말은 엘니뇨다 이거지. 나는 엘니뇨다. 니은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평균 수온 편차에서 동태평양.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차가 작아졌을 때가 엘니뇨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 말은 A는 라니냐다. 기억이랑 똑같은 말이지. 디귿.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기압분의 동태평양 기압. 이게 크다. 동태평양 기압이 높다. 이거 뭐야? 라니냐다 이거지. 누가 라니냐니 이거잖아. 그럼 A가 B보다 크다. 그럼 A는 라니냐다. 뭐야? 다 똑같은 말이지 지금. 이거는 틀렸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틀렸으면 암기가 안 된 거라고. 엘니뇨하고 라니냐 특징 다시 외워. 이건 그냥 암기 문제야. 이거 분석 안 돼도 이것만 읽어도 맞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5번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자, 16번은
수능 특강에서 137쪽 비스무리하게 했던 거 이제 이거야. 다만 얘는 20률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20률 가지고. 근데 이번 문제는 세차 운동과 자전축 경사학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떤 얘기했었냐면 두 가지 요인이 다 바뀌면 무조건 얘네 둘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걸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연결차가 커지거나 둘 다 연결차가 작아지는 거나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서로 다른 형태로 바뀌면 누가 더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는 연결차 커지는 변화고 하나는 연결차 작아지는 변화야. 그러면 누가 더 우세하니? 이건 못한다고. 그거를 물어보려면 그래프 하나 더 줘야 돼. 그냥 구해내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같이 변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상황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다. 현재 자전축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 현재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 자전축 방향이 태양에서 먼 방향이지. 북반구 기준으로. 그럼 여기가 적도니까 북반구는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 그럼 남반구는 여름. 다시 북반구는 원일점에서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 그래서 20률의 변화가 없으면 현재가 북반구는 연교차가 제일 작은 시점이야.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학도 안 변하고 20률도 안 변한다면 북반구는 현재가 가장 연교차가 작을 때라고. 어느 지점을 간다고 했을 때보다. 왜냐면 추울 때 제일 가깝고 더울 때 제일 머니까. 그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된대. 자, 첫 번째 기억. 6,500년 전에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계절을 물어봤잖아. 계절 물어보면 자전축 경사학은 아무 의미 없지. 자전축 경사학 같은 경우는 태양의 고도 변화기 때문에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양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계절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계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계절하고는. 그러니까 자, 세차 운동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자, 이게 태양이고 이게 자전축인데 현재는 이 방향이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6,500년이 지나면 일로 가잖아. 근데 6,500년 전이면 거꾸로 돌려야 되지. 자전축이 여기를 향하고 있다. 그럼 이게 계절이 뭐냐 이거야. 봄 혹은 가을일 거야. 근데 모르겠으니까 공전시켜. 일로 와. 그럼 뭐야? 겨울이지? 여기가 겨울이잖아. 그럼 여기는 가을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북반구 계절이 가을로 바뀐다고. 6,500년 전에는. 그럼 얘는 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뭐가 돼? 북반구가 겨울이 되고 남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지. 6,500년 전에. 그래서 6,500년당 세차운동 할 때는 6,500년당 계절이 하나씩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6,500년이 지나면 현재 계절의 다음 계절이 되는 거고 6,500년 전이면 현재 계절의 앞에 계절이 된다 이거야. 그럼 다시 6,500년 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맞네. 맞잖아. 니은 북위 3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어.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어. 6,500년 전이면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잖아. 그럼 어찌됐든 현재가 6,500년 전보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추울 때 가깝고 더울 때 머니까 자, 위치 상황만으로 봤을 때 일단 북반구와 연교차는 현재가 더 작아. 6,500년 전보다 현재가 더 연교차는 작은 상황이야. 일단은 위치로 봤을 때. 근데 두 번째 자전축 경사학도 봐야 되거든. 6,500년 전이면 여기 요쯤 될 거 아니야. 중간쯤.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이 여기야. 현재는 이건데. 그럼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지.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러면 경사각으로 봐도 얘가 커. 경사각으로 봐도. 그러니까 현재가 연교차가 더 작아. 그럼 6,500년 전이 현재보다 작다가 아니라 커야지. 크다 이거라. 디귿. 남이 35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이면 현재랑 반대잖아. 그럼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여름이 어디야? 원일점이 여름 됐지? 그럼 남반구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줄어야겠네. 그러니까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낫다. 맞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기억 디귿이 된다고. 3번 기억 디귿. 자, 17번. 17번도 엄청나게 익숙하지. 17번도 엄청나게 익숙해야 된다. 자, 거의 똑같은 문제가 기출이었지. 요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문제 하나 있었지. 대륙 이렇게 갖다 놓고 요 문제에서 지금 점만 하나 더 찍어놨다. 점만 하나 더 찍어놨어.
이제 시간만 약간 좀 살짝 헷갈리게 한 상태에서 보면 자 17번 그림은 어느 지계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나타냈다.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한대. 자 길게 읽기 귀찮으니까 고지자기 극 그냥 진북이라고 할게. 진북. 자 그리고 숫자 너무 크니까 그냥 60년이라고 하자. 60년 전에 북쪽 여기 있었대. 60년 전에. 현재 대륙은 여기 있어. 그럼 60년 전에 대륙과 북극의 위치가 이만큼 차이 났어. 몇 도 차이나? 120도 차이나. 120도 차이 났다고. 120도. 자 바꿔서 그릴게. 지우가 이렇게 있어. 적도라고. 자 그러면 60년 전에는 60년 전이든 언제든 무조건 북쪽은 여길 거 아니야. 진북은. 근데 60년 전에는 북쪽과 대륙이 120도 차이 나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었겠지. 이게 60년 전 대륙의 위치야. 두 번째. 40년 전이 됐더니 북쪽하고 대륙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얘는 90도가 안 나지? 왜냐면 여기 선에 걸려 있어야 딱 90도 정도 차이가 날 건데 여기 60도 선에 걸려 있어야 이거보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얘하고 얘 차이가 90도가 안 나. 그 말은 40년 전이었을 때는 얘가 적도 위로 올라온 거야. 90도까지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40년 전이야. 40년 하지 마자. 40년 전. 자, 다시. 20년 전에는 요만큼 차이 나잖아. 20년 전에. 그러면 얘보다 차이가 덜 하니까 이만큼 올라왔지, 다시. 20년 전에. 북극이랑 대륙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됐니? 북극이랑 대륙 색깔로 할까? 색깔로 구분해 볼게. 자, 20년 전에는 요만큼 차이 났다고, 요만큼. 그러면 흰색보단 덜 차이 나니까 일로 올라왔다 이거라고. 20년 전에 위치가 이렇게 됐다고. 자 다시 10년 전엔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럼 10년 전에는 더 가까워졌어. 그럼 10년 전에도 올라왔다고. 이렇게 10년 전에도 대륙이 올라왔다고. 됐니? 마지막 현재는 북극이 여기 있거든. 현재하고 대륙의 차이는 이만큼이 돼. 그럼 뭐야? 10년 전보다는 멀고 20년 전보다는 가깝지. 10년 전보다 멀고 20년 전보다 가까워. 그럼 어디로 간 거야? 현재는 요 사이에 있는 거지. 현재는 요 사이에 있다고. 그 말은 이 지계의 이동은 북상하다가 남하했지. 북상하다가 남하했다고.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왔다 이거야.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기억. 지계는 60년 전에서 40만 년 전 사이가 40만 년에서 20년 전보다 빠르게 이동했다. 왜? 간격이 넓어. 근데 왜 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가 동일 경도선상에서 움직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냥 직선거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직선거리만. 자, 니은. 60년 전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60년 전에 지금 어디 있어? 남반구에 있어. 지금 남반구에 위치한다고?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남반구에 위치하면 복각이 마이너스지. 복각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 자, 디귿. 1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 동안 10년 전이잖아. 계속 북상하고 있다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잖아. 그럼 어디로? 남쪽으로 가고 있지.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거라고.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 된다 이거. 남쪽. 됐어? 그래서 1번 기억. 1번 기억이 된다 이거. 1번 기억. 자, 18번 쉬었다 할게. 자, 18번은 자, 18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계행성 탐사하고 생명 가능 지대를 이어서 시험에 출제했던 적은 없어. 근데 이 두 개를 이어서 출제를 했는데, 이어서 출제했으니까 신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냐면 같이 그려놓고 따로 물어봐. 둘이 연관돼서 물어보질 않아. 둘이 연관돼 있진 않아. 그냥 두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기출에서 보면 따로 있던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로 합쳤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각각으로 물어보고 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는 표로 돼 있잖아. 이 표를 18번에서는 그림으로 준 거라고. 그냥 그림으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중심별이 일단 주기열이래. 주기열. 주기열이라고 나왔으면 항상 별 나오면 주기열인지 아닌지부터 찾아야 돼, 문제에서. 그럼 주기열이라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얘네 무조건 세트로 간다고. 얘네 무조건 세트로 가는 거고. 다 같이 커지든가 다 같이 작아지든가. 자, 생명 가는 지대. 생명 가는 지대는 광도하고 상관이 있지. 광도에 따라서 광도와 폭은 비례하고 생명 가는 지대까지 거리도 비례했다. 다만 수명은 반비례했지. 수명이 반비례했다. 근데 수명은 보통 머무는 시간으로 물어볼 거고 폭은 물이 존재할 확률로 얘기하고 거리는 그냥 생명 가는 지대까지 거리인데 얘가 행성의 자전축이 결정한다고. 별이랑 가까우면 행성의 자전축이 길고 멀면 짧았다 이거였지. 그러면 얘 먼저 보면 얘는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0.05밖에 안 돼. 근데 거기가 생명 가는 지대라고. 태양이 1이잖아. 태양이 1인데 지구가 1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광도가 이 중심별의 광도보다 훨씬 큰 애라고. 일단 태양이 중심별보다 강도가 훨씬 커. 자, 두 번째. 나는 가해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나타냈대.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얘가 지금 얼마를 가렸냐면 전체 별이 밝기가 1이었는데 0.008을 가렸잖아. 그럼 가리는 게 면적의 비지? 가리는 게 면적의 비가 되니까 별의 면적과 행성의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000대 8이었다고. 1000대 8. 그러면 125대 1이었다는 거지. 그럼 반지름의 비는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비는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루트 125대 1이었다 이거지. 물론 100개려면 100개 수는 있겠지. 대략 이런 숫자였다 이거라고. 그래서 니은 먼저 보면 125분의 1이 아니라 루트 125분의 1 되는 거지 그냥. 자, 그리고 기억. 생명 가는 지대 폭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광도. 그러면 이 외계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광도가 작은 별이니까 중심별이. 그럼 당연히 좁아야 돼. 자, 문제는 디귿인데 디귿을 봐라.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돌아. 별이 이렇게 돈다고.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거든. 내가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풀면 틀리냐면 이렇게 풀면 틀리지. 여기는 멀어져. 그치? 멀어지는 구간. 그럼 여기는 가까워지는 구간. 그럼 여기 멀어지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파장이 길어지는 구간. 여기는 파장이 짧아지는 구간.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계속 증가. 이 지담은 틀리는 거라고. 계속 증가가 아니잖아. 여기 걸렸을 때가 최대지. 여기 걸렸을 때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스펙트럼 선으로 보면 자,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치자. 자, 원래는 여기가 나타난다고 쳐. 원래는 여기야. 근데 여기가 푸른색 쪽이고 여기가 적색 쪽이라고 한다면 일단 요 위치를 먼저 그리면 얘는 여기였을 거라고. 근데 최대가 나는 위치는 한 이만큼 같다고 칠게. 최대. 여기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 지점이라고 하나 더 그려놓자. 그리고 여기 끝나는 지점. 요 지점이 다시 여기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는 파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야. 점점 줄어서 파장 변화가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감소한다. 그러면 T2와 T1의 시기를 보면 T2는 가리기 직전이야. 그리고 T1은 가리기 훨씬 전이었고 가리기 훨씬 전이었어. 그런데 T2 시점은 그러면 자, 행성이 이렇게 돌잖아. 그럼 가리는 시점이 어디냐면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러면 가리잖아. 그럼 T1, T2는 여기가 오기 전이니까 별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T2의 위치가 여기였었다고 치자고. T2가 여기였었다고 치자고. 그럼 T1이 이거보다 못 갔으니까 이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면 T1이 T2보다 길었다 이거라고. T1이 T2보다 길었다 이거거든. 근데 이건 약간 애매하긴 하다. 뭐가? 공전주의가 안 나왔거든. 공전주의가 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바로 가려지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T1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어. T1의 위치가 여기가 돼버리면 이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이건 비교가 안 돼. 공전주기를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한 건 요 길로 모르란 얘기거든. 최대가 된 지점을 지나고 난 다음 그 지점으로 몰아야 된다 이건데
이게 애매해. 공전주의가 안 나와서.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여기다 몰아서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긴 하지만 최대인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파장 길이 자체는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T1이 T2보다는 길다. 그래서 T2가 T1보다 짧다. 맞다는 거지. T2가 T1보다 짧다. 이거야. 수능에서는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가 되잖아. 수능에서는 전제 조건을 깔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났다는 걸 표현을 해주거나 이 지점을 지났다는 표현을 해주거나 혹은 한 번 더 나와서 공전주기가 얼마인지 주거나 공전주기가 얼마인지가 나와서 저 지점이 중간 지점을 지났는지 못 지났는지를 문제에서 표현을 하긴 할 거라고. 약간 애매하긴 하다 이거는. 아무튼 5번 기억 디귿이 된다. 기억 디귿. 자 19번 문제는 수한 37쪽에 8번 거의 완전히 똑같다 이거는. 자 지질 단면도도 거의 유사하다. 이것만 떨어뜨려 놓으면 되지. 떨어뜨려 놓으면 똑같은 그림이야. 떨어뜨려 놓으면 어쨌든 하나는 분출이고 하나는 관입해 놓은 거거든. 그리고 반감기 그래프도 똑같아. 반감기 그래프도 똑같아. 그래서 뭐를 보라고 했었냐면 세로축에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들어가면 이 값이 1이 될 때가 반감기 된다 그랬었지. 차이는 뭐야? 선 하나 더 그린 거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선만 하나 추가해놨어. 선만 하나 추가해서 묶고 있다 이건데. 자 19번 그림으로 보자고.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 그냥 모원소분의 자원소. 그러면 일단 1이 되는 시점이 반감기. 그럼 X의 반감기는 1억. Y의 반감기는 2억. 얘는 2억. 얘는 1억이야. 이렇게 된 상태. 자, 근데 둘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대. 서로 다른 하나만 가지고 있고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50%와 25%인데 얼마인지는 안 줬어. 그러면 A의 확실한 건 A가 B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돼. A가 먼저 생긴 거니까 A가 B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50%가 들어 있고 여기에 25%가 들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A에 X가 들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반감기 한 번 지나는 거니까 나이가 1억 살. 여기에 그럼 Y가 들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4억 살. 자, 일단 성립 안 돼. 두 번째. 여기에 Y가 들어 있었다고 하자. Y가 들어 있는데 한 번 지났으니까 2억 살. 여기에 X가 들어 있었으면 두 번 지났으니까 2억 살. 역시 성립이 안 돼. 그럼 퍼센트가 잘못됐다는 거지. 퍼센트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럼 퍼센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A에 들어있는 게 25%고 여기에 50%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 25% 50%라면 여기에 만약에 X가 들어있었다면 X는 2억 Y가 들어있었다면 2억 그럼 역시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Y가 들어있고 여기에 X가 들어있었다면 얘는 4억 살이 되고 얘는 1억 살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지. 요게 맞다 이거라고. 요게 맞다. 그래서 A에는 25%인데 Y가 들어있고 B에는 50%인데 X가 들어있다 이거라고. X가 들어있다. 이렇게 된 상태다 이거라고. 이렇게 된 상태다. 그럼 기억.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배. 얘는 1억이고 얘는 2억이니까 2분의 1배 되는 거고. 니은.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Y다. 맞잖아. 그렇지? 세 번째. 가에서 단층은 중생대에 생겼냐 이건데 단층을 지금 A가 덮쳤어. 그럼 단층은 A보다 먼저야. 근데 A가 4억 살이야. 그럼 단층은 4억 년 이전에 생긴 거니까 중생대가 될 수는 없지. 중생대가 될 수는 없다 이거라고.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자 마지막 20번인데 20번은 그림이 기억이 날 거야. 이거는 기출에서 6평이 나왔던 그림이잖아. 그거에다가 이제 팽창속도 나오는 걸 합쳐놓은 거지. 팽창속 나오는 걸 지금 합쳐놓은 상황의 그림이 된다. 자, 그러면 그린 가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냈고, 그러면 처음에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하면 이때 뭐야? 감속 팽창이었지. 초반에는 감속이었어. 감속 팽창. 그러다 거의 일정하다가 여기서 조금 꺾여.
가속이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자, 두 번째. 나는 120억 년 전 은하 P,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Q인데 은하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 이때 파장이 람다였어. 이 빛이 80억 년 전 은하 Q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현재 관측자 여기로 이렇게 도착하는 과정을 가정에서 나타냈대. 가정에서.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서만 성립되는 게 마지막 줄이야.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즉 우주 크기가 2배가 되면 파장이 2배가 된다. 우주 크기가 3배가 되면 파장은 3배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냥. 가정을.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러면 120억 년 전에 우주는 가속 팽창했다. 여기서 이거 보고 나서 가속인데 이지하면 안 된다고? 기억은 가 보고 푸는 거야. 얘는 가 보고 푸는 거야. 가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감속 팽창하고 있다고.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틀렸어.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가속 팽창이 현재 가속 팽창 하였더라도 과거에 감속 팽창했다는 걸 알고 있지. 저걸 급팽창과 연결시키면 안 돼. 자, 니은 P에서 방출된 파장의 빛이 Q에 도달할 때,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 여기에 도달할 때잖아. 그러면 여기가 120억 년 전이거든. 자, 그래프 보면 120억 년 전에 우주의 크기는 현재의 5분의 1이었어. 5분의 1. 근데 Q에 도달할 때 80억 년 전에는 얘가 전체 크기의 2분의 1이었어. 그럼 5분의 1이었다 2분의 1이 됐잖아. 그럼 몇 배야? 2.5배 된 거지? 그럼 이때는 파장이 2.5람다가 되는 거지. 이때가 람다였으니까 우주의 크기가 2.5배 됐다고. 그럼 파장 길이도 2.5배가 돼야 된다 이거라고.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되는 거야? 현재는 5배 됐잖아. 5람다. 이때는 5람다다 이거지. 5람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다른 거에도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 문제에다만 갖다 쓰는 거다 이건 지금. 자, 그래서 2.5람다. 맞아. 디귿. 자, 나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 거리거든. 자, 여기가 P야 지금. 여기가 Q라고. 요만큼의 거리가 이만큼 멀어졌어.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이만큼 거리가 멀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기억을 물어보는데 여기가 지금 80억 년 전이거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제 왔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면 얘가 80억 년 걸렸으니까 80억 년 만에 나한테 도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8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빛이 나한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80억 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그때는 전제 조건을 뭘 깔아놓은 거냐면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깔고 얘기하는 거야. 우주가 팽창을 하지 않기 때문에 8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은 80억 년 만에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는 지금 그래프에 줬잖아. 팽창 계속 한대잖아. 팽창을 계속 한대. 그러면 8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이제 오긴 했지만 얘가 80억 광년 밖에서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지. 그럼 이 거리는 80억 광년보다 멀어졌겠지. 80억 광년보단 기억은 그래서 멀어야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은 80억 광년이 아니라 80억 광년보다 멀어야 한다 이거라고. 멀어야 한다. 그래서 니은이 된다고. 니은. 그래서 어찌됐든 구평은 끝났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 간에 이제 실망을 하거나 환희에 찼던 건 이제 끝이야. 수능이 아니니까 그냥 잊어야 돼. 그냥 본인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뭘 채워야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잘했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40점, 43점 이상 정도 되잖아. 43점 이상 정도 되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남은 시간 동안에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풀 때 보기 뭐 나오잖아. 첫 번째부터 읽으면서 얘가 이거 나오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한다. 이거 나온 건 뭘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를 봤는데 틀렸어. 근데 이게 맞는 보기가 되면 뭘로 바뀌면 맞을 수 있다. 근데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뭘로 바꿀지 모르겠어. 그럼 책 다시 봐야지. 가물가물한 거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서 찾고. 그 작업이 훨씬 더 좋고. 점수가 30점대 중반이다. 그럼 조금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라. 문제를. 아직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적용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정확히 해요. 이 부분들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점 중반 이하는 시키는 대로 해라. 생각을 버리고 하라는 거 해.
하라는 거 하고 그냥 다 해. 고르지 말고 이것저것 그냥 골라 다 해야 돼. 어찌됐든 간에 9평, 6평 둘 다 중요한 건 개념이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에서 유전은 수업할 때 스킬을 가르친다.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접근해 저렇게 접근해 하고 스킬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지구과학은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다. 무조건 개념이다.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개념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러니까 개념을 무한 반복해야 돼. 개념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 알겠니? 그래. 일단 여기까지 보고